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이유석 도시개발과장님께서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사전 협의한 대로 오경훈 안성도시국장님이 대신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게 된 점을 알려드립니다. 오경훈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경훈입니다.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63억 5,011만 7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4억 5천 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241쪽 공도 마정도로 소로 3-86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보상계획 공고 중인 사업으로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3쪽 공도 마정도로 중로 3-30호선 개설공사입니다. 하수도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대림동산 침수 방지 사업과 중복되는 구간의 사업비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공도 진사도로 중로 1-15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실시계획 인가 중인 사업으로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3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7쪽입니다. 안성복합유통시설 스타필드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원인자 부담금으로 공사 중인 사업으로 부족 공사비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249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안성다항도로 중로 1-1호선 개설공사에 14억 5천, 대덕 내리 도로 소로 2-197호선 22억, 보계 기자도로 소로 1-1호선 7억 1천만 원, 보계 동문도로 7억 3천만 원, 안성다항도로 7억 7천만 원, 일죽 주천도로 소로 2-62호선 8억 5천만 원으로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스마트 IC 및 연결도로 개설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공도에서 평택 지제 간 접근 체계를 개선하고 국도 38호선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공도 지역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SOC 구축 사업으로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에 스마트 IC를 설치하고 평택 지제 연결도로 개설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해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민간 전문가 운영입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하여 우리시 공간정책, 전략수립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자문, 총괄,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이에 대한 전문가 자문수당 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기본경비입니다. 생산문서 보관용 캐비넷 제작 비용으로 자산취득비 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재부된 자료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실행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63쪽입니다. 민간 전문가 총괄 계획과 운영 자문 수당 예산이 올라왔네요. 예. 근데 이게 지난번에 보고받기로는 이제 먼저 채용을 해가지고 예비비로 인건비를 지출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번 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의회에 어차피 9월 임시회가 있으니까
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도 늦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예비비로 이렇게 지출을 해가면서 이렇게 급했습니까? 이제 당초 이제 의회에 그 간담회 때 보고를 하려다가 이제 그 서면으로 하는 바람에 이제 보고를 못 드렸고, 지금 용역 단계부터 그 이제 구상 단계부터 좀 이 자문을 좀 얻으려고 이 좀 급하게 좀 모집을 했고 채용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앞으로는 뭐 회기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예, 회기 때 꼭 의회에 보고를 하고 심의 과정을 거쳐서 인건비도 지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261페이지 스마트 IC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 IC, 이제 가칭 하이패스 IC라고도 그러고 이제 공도 IC라고도 이렇게 처음에 명칭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공도 IC가 2017년 1월 10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를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3일 우리 의회 의원 간담회 때 조치 계획하고 노선 보고를 하였습니다. 건설과에서. 그리고 2018년 10월 23일 부시장님과 건설 과장님과 실무 직원이 도로공사를 방문을 해서 공도 IC 설치 관련 체킹과 함께 협의를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그해 2018년 12월 11일 용역을 준공을 해서 도로공사와 사업비, 장소를 결정을 협의를 해서 마무리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2019년 6월 25일까지 우리 시와 도로공사가 계속 협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IC 용역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죠, 국장님? 지금 이제 전에 시행했던 부분은 그 제가 알고 있는 뭐 자세히는 알지는 못하는데 이 도로공사 측에서 그 굉장히 과도하게 그 원국에서 그 IC까지 도로를 다 확장을 해줘라라는 그 과도한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시장님이 오셔서 그 이제 취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은 그때 당시에. 그리고 뭐 계속적으로 협의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보완서도 제출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선 확장 시 이 비용 추가 부분은 언제 본선을 확장할지도 모르고 그거는 아주 먼 추후의 일이다. 그래서 이제 도로공사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은 우리 시에서는 이것이 꼭 공도 서부권, 공도뿐만이 아니고 우리 완성 서부권 발전을 위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추진을 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계속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민선 7기 와서 뭐 시장님께서 이렇게 전 시장님께서 중단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래서 IC 이번에 예산을 다시 편성을 했는데 그 편성을 한 주된 이유가 무엇이죠, 국장님? 지금 일단 이 사업이 아마 그 시장 공약상에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택 공도 그 북부권 쪽으로 개발 사업과도 좀 맞물려서 그 IC하고 같이 이제 지제역 쪽에 직통 그 노선 개발하는 부분하고 같이 이제 엮여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공도 쪽에 네, 말씀하세요. 좀
발전 방안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시장님 공약 집을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공약집에 지제역까지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 추진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보면은 이제 정말 이게 예산이 추계했을 때 한 1280억 정도로 이렇게 추계를 해서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 도시계획도로 이 자동차 도로 건설 추진에 대해서 뭐 과에서 이것을 민자 사업으로 할 것이냐, 뭐 재정 사업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뭐 검토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님 공약 사업에는 IC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본의원 생각에는 이 IC 사업하고 우리 시장님 공약 사업인 자동차 전용 도로 사업은 저는 뭐 연계가 되면은 좋겠지만은 분명히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 사업이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할 주무 부서인 과가 도시개발과가 맞나? 도시개발과가 뭐 한국도로공사하고 몇 번이나 접촉을 하고 몇 번이나 협의를 해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말씀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업무가 이제 도시개발과로 넘어간 이유가 거기에 그 도시계획도로 대로 365선인가가 있습니다. 한 25m 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만정리에서 반제리에서 평택 지제간 연결되는 그 도시계획도로인데 그 도로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로 업무를 분장했고요. 뭐 어느 과에서 하든지 간에 그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 IC가 그 지금 계획되어 있는 도시 계획 도로하고 연계를 한다면은 지금 IC 위치가 정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IC 위치를 정해놓고 용역을 시행을 할 텐데 그럼 과업 지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IC 위치에 따라서 정말 그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해지고 또 특혜 시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 간에 위치를 놓고 갈등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듣고 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는 그 설명회와 공청회를 같이 이렇게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뭐 위치를 특정하지는 않고 지금 가다 보면 바우더기 휴게소 쪽에도 좀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전에 이제 추진했던 부분 그다음에 이제 신규로 그 공도에서 양성 넘어가는 도로 이쪽 세 부분을 다 놓고 어느 게 제일 유리한지를 검토할 겁니다. 뭐 지금 뭐 특정된 건 아닙니다. 하여튼간에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이 IC 위치를 특정 지역을 정해놓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시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어찌 됐든 간에 이 공도 IC는 그동안 건설과에서 한 2년 6개월 동안 10회 이상 도로공사하고 또 관계 기관과 이렇게 협의를 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부서를 바꿔가지고 다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한다면은 저는 이게 잘못하면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금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공도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시장님 공약 사업인 도시개발도로,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 IC는 그동안 2년 6개월 동안 건설과에서 협의를 했고 또 용역 예산도 발주를 해서 용역도 준공을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이 예산은 건설과로 이관을 시켜서 IC는 건설과에서 계속 추진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 곳에서 하면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은 있겠지만은 그동안 건설과에서 2년 6개월 동안 이거에 대해서 공도 IC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심도 깊게 이렇게 조사도 하고 그 부분은 협의도 했는데 꼭 용역하면서 네. 받아서 좀 검토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 지금 뭐 사업 이 업무를 이쪽과 저쪽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전 고속 이 도시계획도라고 연계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국장님? 저도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도 이 IC는 서부권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주민들이 많이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IC 위치는 주민들한테 꼭 도움이 되도록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고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안성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역 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그 위치를 특정할 때는 이 공론화 시켜서 주민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안정실 의원님. 네, 안정일 의원입니다. 여기 공도 마정도로 이게 이제는 아까 보니까 마정도로인가? 뭐 겹친다는 거 있잖아요. 어디요 아까? 예, 예. 겹쳐가지고 여기 243쪽. 마정 중로 3-35. 이거 교체되는 걸 몰랐나? 설계 그럴 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설계를 어떻게 하길래 그래? 그 이제 하수 사업소에서 하는 침수 방지 사업이 네. 요 사업하고 이제 예시장 있는 부분 그 부분이 겹치는 거거든요. 아무도 또 같은 우리 저 관내에서는 공사 설계인데 그거를 안 보고 그냥 설계를 하나 어떻게 중복이 되는 그런 저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이제 반납하는 게 전 제 시기에 공사를 못해서 재반납을 하는데 이것도 또 우리 또 의원들도 욕개나 얻어먹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를 딱 집어서 얘기하면은 259페이지 일축 주천도로 이거 지금 다 소문 나가지고 다 했는데 지금 8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이게 이제 설계 중이라고 해가지고 올해 이거 벌써 설계인지가 언제인데요? 저 안 나온 거예요? 이게 사업계획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계획이 좀 바뀌어갖고 그 주천교에서 초등학교까지 그 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이제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 사업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학교 이제 통행로 문제도 있고 이 사업은 올해 이제 집행이 안 돼서 이제 이 삭감하는 부분이고 이 설계가 되는 대로 예산 세워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제 설계를 이제 올해 나오면은 예, 내년도 예산이라도 이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과연 내년도 예산에 세울래나 이제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업은 상당히 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필요한 거 사업이야 다 필요하니까 올라왔는데 예? 연계가 되느냐가 문제지. 연계가 안 되면 우리 또 요구도 먹는다 그거지. 이제 보통 그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뭐 당해년도에 설계를 해서 인허가 과정을 이제 거쳐서 인허가를 받고 둘째 해에 보면 이제 보상비 세우고 세 번째 해에 이제 공사비 세워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지금 예산들이 보면 한꺼번에 다 세워져 가지고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정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됐고요. 아니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이제 세워서 우리가 이제 통과시켜 줄 때 이거 차라리 그냥
2월을 시키는 게 낫지. 이거를 삭감을 하면은 우리는 할 얘기가 없는 거. 2월이면은 다음에 저래도 할 수가 있는데 아니 삭감을 하면은 정말 또 내년에 못 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저는 네. 개인적으로 올해 받은 세금은 올해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거둔 세금을 쓰지도 못할 때다 계속 처박아 놓고선 저금해 놓고선 뭐 한참 있다 쓰는 거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건설과 같은 거 또 우리 도시계획과 다 보면 그냥 몇 년째 다 2월 시킨 거 아니에요? 2월. 예, 근데 요번은 또 이제 2월을 안 시키고 그냥 삭감으로 가나? 그거 지금 계속 2월 시켰던 게 네.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정상은 아니지 맞죠. 정상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래도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줬으면은 시 못하면은 2월을 시키든지 이것도 가서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지역구에 가가지고 또 누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거 뭐 일축 주천도로 8억 5천 세운 거 그거 뭐 삭감됐다 언제 누가 또 말하기 좋은 사람이 야 그거 언제 할지도 몰라 이제 그러면은 우리 욕 되게 얻어먹는 거예요 또. 그 왜 또 엊그저께 건설과에서도 어제 그러더니 또 우리 도시개발과도 또 그러네. 차라리 2월을 시켰으면 욕을 안 해도 먹지 우리. 2월 시키면 아니 뭐 그냥 당연히 쓰는 돈은 맞죠.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올라오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다 올려서 통과시켜놨더니 또 응? 삭감하고 그러면 욕은 우리대로 또 가서 그냥 얻어먹고 하여튼 세워주면은 그냥 내년도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설계 중이니까 설계가 끝나면은 내년도 2020년도 지금 삭감하고 2020년도 본 예산에 또 세워준다면은 다행인데 못 세우면은 언제 난리 나는 거지. 이분은 이제 사업 시기별로 봐서 네. 그 추경이라도 세우지. 지금 전 인허가 과정이나 그다음에 보상 진행 상황 등을 봐서 아니 국장님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잘 돌아가면 괜찮은데 또 어떻게든 또 잘못 저기 되면은 뭐 또 우리는 아니 국장님이야 그냥 뭐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나중에 또 다른 얘기 하시면은 우리는 그냥 곤란하다 그지. 곤란하지 않지. 예를 들어서 이거 국장님 이거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 세울 수 있어요? 책임지고? 주천도로. 이거는 지금 설계 중이고 지금 인허가 받고 하면은 네. 내년 상반기는 지나야 됩니다. 한 상반기 인허가 절차 끝나는 지나면은 게. 한 상반기 지나면 내년에 예산 세우면 되잖아요. 내년도 그럼요. 예산. 지금 하반기 할 걸 지금 아니, 물론 좀 본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제1차 추경에 또 더군다나 제1차 추경에 세우겠어요? 더 못 세우지? 너무 지금 뭐 건설과나 이 도시개발까지 하는 도로 사업이 워낙 많고 이 예산이 많이 담겨 있어갖고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옛날부터 저는. 아니 그러면은 쉽게 저는 뭐 아까 국장님 말씀은 당연연도 예산도 세워놓은 거는 당연연도 쓰는 거 맞아요. 맞는데 지금까지 이제 건설과 예산 보면은 2월 다 엄청 많이 2월이고 뭐 명시 2월 무슨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내년도에 세울 것 같으면 잠시 이제 우리도 이제는 통과를 시켜줬으니까 다 이제 소문이 났잖아 벌써. 시장님이 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의회에서도 통과를 시켜줬다. 그러면 다 소문이 나가지고 야 잘한다 그러는데 지금 와서 또 삭감을 한다 그러면은 이 미친놈들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말해. 그것들에 세워준 예산도 못 지키느냐고 이것도 또 우리 이제 고사리를 먹게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삭감하는 거 좋아요. 근데 내년도에 또 세워줄 수 있느냐 그거요. 국장님 책임지겠어요? 내년도 세우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봐서 사업 진행은 뭐 설계가 들어갔는데 설계 조금씩 나올 텐데 무슨 사업 설계 진행 나오면 예. 인허가까지 다 받아야 되면 거의 1년 보통 설계에서 인허가까지 가는데 한 1년 이상씩 걸립니다. 내가 근데 뭐 측량도 다 하고 그런 건지 알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시설 여기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시계획인가도 받아야 되고 아 이러면 여기 보니까 저기요. 여기 보니까 뭐 당황동 우리 지역구요. 저 보계 동문로, 뭐 기자도로. 아 제일 우리 저 동북권 우리 지역구 저기 뭐 도시계획 도로망 그냥 제일 이렇게 돼 있잖아. 아유 참. 아이고 일들 어떻게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래. 응? 일은 죽어라고 해놓고 한순간에 이제 욕은 얻어먹게 생긴 거고. 이 인허가 진행 보면서 되는 거 보면서 추진하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옛날에 저 건설가 삼북도로 같은 거는 10년이 넘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한 게 10년이에요. 그래서 난 저 아직 국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냐고요. 그래서 저 국장님 대답 못 해주잖아. 내년도 또 가봐야지. 내년 돈 없다면 또 삭감하냐. 그래도 있을 때 차라리 그냥 2월을 시키든지. 다 지금 우리 예산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황희태 의원님. 네, 황인태 의원입니다. 뭐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기대는 안 했지만 뭐 호개했더니 역시나 똑같은 결과였거든요. 첫 번째 공도 마정도로 3-86호선 개조공사. 이게 상당히 오래 진행된 내용입니다. 뭐 다소 말씀드렸던 마을 주민들 찬반 투표까지 이어진 것이고 단순히 그 위에 지금 100여 미터 넘게 도로 마을 진입도 개조공사하는데 이걸 연내 공사가 안 된다? 보상이 지연된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집행 부서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논란이 많았던 도로이기도 하고요. 불과 100여 미터 구간이에요. 근데 이걸 뭐 보상이 안 되었는지 뭔지 모르지만 연내 추진이 불가하다? 이건 제가 어떻게 아니 제가 진짜 초등학교 3학년짜리 놓고 물어봐도 이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정말 그때 당시 시장, 지역구 의원들 다 대동되었던 이 사업입니다. 일부에서 편가르기 해갖고 주민들 갈등을 초래했고 마을에 일본 사람들이 사표를 던졌고 이런 문제가 초래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이 됩니까? 2억 5천짜리 공사를 매년간 못 해가지고 이거 말이 됐냐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찌됐든 간에 설계하고 보상하고 공사비를 우리가 담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다 담아놓고 조기 집행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위에서 지적받고 하니까 이거 다 삭감해서 넘기고 하는데 저는 이거 집행부에서죠. 시장 포함해서 예산 정책위 담당관 주무부서 다 머리 숙여 시민들한테 공개 사과해야 됩니다. 진짜 이 많은 예산을 쓸 거 못 써야죠. 이렇게 사장시켰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저 정말 제가 어떻게 보면 악역을 담당하는 것 같은데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좋은 소리만 듣고 싶은 사람인데요. 공무원은 공무원들대로,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뭐 하면 핑계대고 이제 그런 특히 우리가 계획된 도로에서는 건설과도 말씀드렸지만 연차별로 연부금을 세워두도록 우리가 의회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조율이 드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뢰하시는 내용이 있으니까 연부적으로 꼭 예산은 담으시고요. 그 해마다 가능한 예산을 담으셔서 충분히 지역 주민들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설명서 261쪽인데요. 스마트 IC 관련해서 저는 집행부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때 정확히 보고하지 않고 그냥 개략적인 설명만 했다고 보는 거예요. 쉽게 제가 강도 있게 얘기하면 허위 보고를 많이 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2018년 8월 20일 날 2018년 8월 20일입니다. 경북 김천에 있는 한국드로공사 본부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공무원도 다 같이 갔습니다. 현직의 동호진 국장님도 계시고요. 기타 공무원들 여기 갔습니다. 정확히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자가 국토부 차관 면담한 내용까지 다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 IC를 하지 말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IC를 내는 목적, 필요성, 이게 명확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느 사업자의 혜택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 안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금 이 용역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서안성 그 평택 음성간 서안성 IC에서 공도로 나오는 길이 거의 없어요. 40원 국도에 연결고리 많았습니다. 지금 이 계획대로 보면은요, 반경 2km 거의 지점에 지금 한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반경 2km 내에 스마트 IC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도로공사 담당자 확인됐습니다. 거의 용인을 안 해줘요. 그리고 그때도 스마트 IC 할 때 용역할 때 비용 결과 나왔습니다. 179억 정도 나왔잖아요. 약. 예? 그 중에서 50억만 도로공사하고 안성시하고 반반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가 부담하는 조건이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공지를 안 했어요. 의원들한테는 다른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 일간지에서 요거에 대해서 그 정권이 바뀌어서 우석지 김보라가 돼서 아니면 그 지역의 뭐 시의원이 반대해서 안 된다고 그렇게 일간지도 냈어요. 그게 금년도 7월 29일자예요.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답변 안 줬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진실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계속 추적해서요. 허위 저 공문서에서 의회에 간담회도 보고했다면 제가 이거 진짜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논란의 거리를 만드냐 말입니다. 그리고 시 집행부에서 모 의원이 직접 전화했던 것까지 다 녹취해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도 내 답답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38 국도 지금 정체를 말씀하시는데 지난번 그 전 시장 있을 때도 그 평택 배달의 수지 공도 기업단지 인구로 해서 또 설명회도 한번 했고 그게 지금 무산됐다가 다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스타필드 다음 달에 개장되고 해서 뭐 그 정치관에 협력을 한다는데 이미 안성시는 지금 시기를 지금 일실했어요. 이미 늦었고 남북 간 도로보다는 평택과 안성을 잇는 38국도 우회도로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남북으로 도로를 고속도로 지나다 보니까 고속도로를 건너고 지하로 가든 지하로 건너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안성이 도시계획에서는 제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하면서 도로를 너무 좁게 해놓고 사회 기반시설 안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런 것보다는 꼭 필요한 것은 돈이 들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안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때 지금 상황에 따라서 자꾸 이런 걸 하니까 저희들은 불편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용역비, 스마트하시 용역비 지난번이랑 다 날린 거 똑같은 거예요. 무슨 용역회사 매개설 일이 있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건 해야 되죠. 근데 하다가 아니면 그만. 이런 주먹구구식이 계속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이런 거 지적하지 어떤 거 지적합니까? 여러분들 와서 사정하면 해주고 아이고 뭐 바쁘다네 급하다는데 이런 거 해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고 건설과 도도 마찬가지고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263쪽입니다. 민간 전문가 그 운영계획 제가 사전에 보고 받았는데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안성에 그렇게 시급한 사람들이 무엇있기 때문에 ABB로 수당을 주어가면서 해야 됐는가 제가 얘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전문가로 위촉 든 분도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아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까마귀 날짜 뱉어낸다고 오해 사기 좋은 일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수당을 주는데 ABB에서 그 몇 개월분을 그래서 이상 없으면 이렇게 보고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급하면 그 이전 추경 때 하던가 아니면 이번 추경에 다 담던가. ABB가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생각 좀 제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건설과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랫동안 공직선 하신 분들 때 얼굴에 지금 침 뱉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저도
뭐 십수년간 저 공직생활을 했지만은 저도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참 미련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 여러분 그 명예나 자존심에 흠집 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불명예스럽게 가는 거예요. 예산 세워놓고 조계 집행 안 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걸 애둘러서 다른 핑계를 대야겠고, 이런 거 정확히 보고를 해주세요, 의회에. 예? 신속 집행, 조계 집행 문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데는 연내하기 때문에 연부적으로 저 예산 세우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엉뚱한 얘기들을 돌려새기니까 이런 논란이 되는 겁니다. 스마트 IC 마찬가지고 검토했습니다. 영역 줬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보고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꾸 뭐 시장 공약도 뭐다 하니까 자꾸 다른 얘기들 하는 거고요. 스마트 IC가 필요하면 해야 합니다. 저도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합리적인 목적, 효율성 다 해서 가자 이겁니다. 자꾸 애둘러서 얘기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오해와 진실 간에 많은 괴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전 다시 한번 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의회 정확히 보고해 주시고요. 소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할 때는 지역주민 여론도 들으시고요.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도로 문제가 가장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 이거 마찬가지잖아요. 실례로 양성면 그 동항도로 7월달 해제했다가 다시 계획 세우고, 그럼 처음부터 그 해제를 하지 말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되풀이됐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마을에 진인 확보장 공사가 있잖아요. 도시계획도로 그냥 변경해서 들어오고. 도시계획도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방적인 정치 편향을 가지라는 거 아닙니다. 공무원은요, 여야 가릴 것 없이 공평 무사한 공무를 해야 됩니다. 한쪽 방에 휩쓸려 절대 안 됩니다. 오직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 시민인류에 존재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철 의원님. 국장님, 예, 저도 그냥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공약 사업이다, 또 도시계획도로다, 스마트 IC다, 필요하면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안성시 미래를 위해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국장님은 또 도시개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구간을 공사를 하고 어떤 계획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안성시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산을 어떻게 분배를 하고 어떻게 조정하는 게 저는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38 우회도로 평택하고 대덕구가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이 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8국도 굉장히 교통 체증의 해소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안성시 발전에도 굉장히 이익을 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또 우리 진사리, 공도 진사리부터 숭두리까지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 역시 도시계획도로지만은 38 우회도로 개념이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세 번째, 건설과에서 대덕 신령리에서 여기 반제 삼거리까지 또 이 시도선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그 설계 용역 결과가 나올 텐데 이 도로 역시 38 우회도로 개념이면서 이 도로가 반제 삼거리로 연결을 시키는 거는 반제 삼거리에서 7공리를 거쳐서 7공리까지 가게 되면 거기 45번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접속을 한다면은 이거 역시 38 도로 상습 정체에 대단히 해소가 많이 될 것이다 라고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도 이미 하나를 추진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도 우리 자체 예산으로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님 공약에 보면은 여기 그 평택 지제역 SRT가 거기 정차를 하죠. 지제역까지 어떻게 하면은 빨리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안성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제역까지
최단 시간에 갈 수 있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이렇게 건설을 공약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도로들이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해놓고 개통을 하기까지 얼마나 큰 예산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 접근성으로 따지자면은 지금 대덕 신령리에서 단제를 거쳐서 7공리를 거쳐서 지금 지제역까지 간다면 45분 7공리에서 우회도로를 타가지고 간다면은 한 20분 정도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 역시 상당히 평택 지제역과 교통 그 시간을 단축하는데 상당히 아주 유익한 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들이 지금 설계 용역 중이고 건설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번 용역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안성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면서 시장님 공약도 하면서 그리고 공도에 지금 IC가 어차피 이것이 추진이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마직해서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은 꼭 어떤 도로나 특정 지역보다는 정말 안성의 서부권, 대덕을 포함한 서부권, 그다음에 공도 발전을 위해서 꼭 합리적이고 합당한 위치에 이렇게 주민들하고 잘 소통해서 결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순 의원님. 예, 의원님들 여러 말씀해 주셔서 그냥 간단히 총괄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여튼 건설과하고 우리 도시개발과 지금 감액으로 지금 이제 그 마이너스 이제 추경이 지금 성립된 건데 그동안 이제 도로 예산 관련해서는 뭐 의원님들 여러 말씀 있으셨고 순세경영도 문제가 많이 됐었고 일단 지금 과다하게 예상돼서 현실적으로 지금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감액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지금이라도 뭐 그동안의 도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좀 개선해서 바로 잡을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그 판단을 하고 싶고 뭐 불구하고 근데 이게 단순히 도시개발과의 문제는 아니지만 도로 예산에서 지금 감액된 예산이 사실상 시민들을 위해서 여튼 이제 다른 정책 사업으로 이제 쓰여져야 하는 게 마땅한 것이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목적 예비비로 지금 여기서 감한 게 들어온 꼴이 돼버렸어요. 지금 예비비가 지금 그 200억 제가 2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쪽 일반회계에서 여튼 잠자고 있던 거 예비비로 그냥 가지고 와서 또 잠재우는 지금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각 부서 단위에서 지금 그 나름대로 이렇게 원칙을 갖고 예산을 좀 예산 편성을 좀 새롭게 바꿔 나가시려고 하는 의지는 여튼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역으로 여튼 이제 그러한 측면과 동시에 이전부터 이제 계속 민선 7기부터 좀 우려스럽게 의원님들 또한 제기했던 것이 돈은 있으나 왜 이렇게 할 일을 못 찾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 가끔 이야기들 나왔었는데 지금 역시도 이제 그 연장선상에 좀 있지 않는가. 일단 이제 새로운 시장님이 오신 지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 일정 정도의 또 투자비 이상은 또 투자 심사나 여러 절차가 또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또 예산 투입이 또 불가능한 문제도 있고 종합적으로 지금 이제 이 국장님이시니까 좀 판단을 하셔서 근본적으로 좀 예산 자체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사장되는 부분이 좀 없도록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장되는 사업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여 갖고 지금 다 삭감해 갖고 하신다는데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하면
박사님이 말씀하신 건 예비비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걸 가져가서 뭔가 사업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보면은 1년 동안 다 안 나갔어, 사업비가. 분여사에 넣은 것도 있는데 안 나가고,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어떤 말씀을 하셔도 부서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반성 좀 하시고 다음에 좀 제대로 되게 하고, 사업비를 내줬는데도 못 쓰는 거는 문제가 큰 거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긴 있겠지만 예전처럼 뭐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업이 모든 게 다. 그렇지만 그래도 좀 더 노력을 하셔갖고 쓸 수 있게 사용이 돼야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좀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경훈 안전도시국장님과 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